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은 주말 사이에 미국 이란 간의 2차 협상안이 불발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내 증시는 갈 길은 간다라는 의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쟁이 끝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열린 건 아닙니다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건 전쟁은 이미 거의 종전이나 휴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일단은 실적주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다. 실적주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목 장세라고 하는 종목별로의 특이사항이 있는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으로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중동에 대한 이슈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타격은 있겠지만 시장은 시장대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가면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일본 니케이 증시도 1% 넘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에서 6,600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가지 않은 걸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섣불리 흥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도 좀 섣불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동전주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우연치 않게 상한가로 올라가거나 20% 올라가서 본전에서 저는 탈출하는 거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종목들의 팩트가 뭐죠? 반도체 역시나 펀드가 있고요. 오늘 가는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많이 기다려 주셨겠지만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펀더멘탈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버텨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좋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시장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김지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준 6,60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증시와 미 증시는 모두 중동발 리스크에 면역력이 강하게 생긴 모습입니다. 저와 함께 자세한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어제 미국발 훈풍 덕분에 우리 시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1.97% 오른 6,60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6,600선에 안착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 빨간불을 환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6년 만에 1,200선을 돌파했죠. 오늘도 1,200포인트를 지나가면서 1.75% 상승해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조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빨간색을 환하게 켜내며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모처럼 부상한 현대백화점입니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죠. 바로 매미탓인데요. 이 매미탓 때문에 명품과 주얼리에 우리 내국인들은 눈을 조금 돌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백화점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면세점도 덩달아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부터 16%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현재도 17% 등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11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신세계까지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대원전선입니다. 오늘 전선업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14.19% 상승한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11.29%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이 7일 내내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까지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잇따른 반도체 호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노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LG전자에서는 홈 로봇이 내년이면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 대신 로봇이 한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는데요.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링크솔루션은 14%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대가 급등하면서 장중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로보티즈는 17.95% 상승한 3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치고 올라온 현대백화점처럼 언제 오를지 모르는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 상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순서대로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유튜버의 팍스 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아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또 옮겨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좀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좀 뵈는 게 거의 2달 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월요일 날마다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됐다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쐈다더라 하다 보면 월요일 날은 무조건 시장이 떨어졌거든요. 정말로. 근데 참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줄은 몰랐고 또 이렇게 뭐 협상이 또 불발 나고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 뭐 총격 사고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도 제 예상보다도 굉장히 강해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전달 드릴 사항 전에 조금 이번 주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 위크라고 하죠. 슈퍼 위크라고 하는 이번 주는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월요일 날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냐. HD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재건 쪽에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에 HD 현대건설기계가 올라간 건 그것보다도 엔진 쪽,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선박용 엔진 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전에 일단 HD 현대건설기계에 예전 현대미포가 하던 엔진이 붙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ISC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ISC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좀 반등을 했는데 결국엔 러버 소켓이라고 하는 테스트 소켓 쪽, 그러니까 반도체의 부품 쪽인데 얘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LG이노텍 요즘 주가가 좋았죠? 그 다음에 실적 확인해 보시고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까지 오늘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중요한 종목들만 제가 적어왔고 내일이 또 중요해요. 현대일렉트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이 사이트가 다운됐어요. 그만큼 항상 엄청난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줬었던 HD 현대일렉트릭 요즘에 전력기기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효성중공업,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오늘도 주가들이 좋은데 결론적으로 대장주가 또 실적이 좋게 되면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힌트로 받아가시면 좋고,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적어놨어요. 네, 오늘 로봇주가 갈 줄 알고 적어놓은 건 아닌데 로봇주들 중에서 그나마 흑자가 나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인데 얘가 이제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얼마나 좀 시장 파이가 커지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 실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삼성 SDI는 결국에는 이번에도 적자가 나오긴 할 건데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삼성 SDI가 어떻게 실적을 흑자 전환으로 전환시킬 건지, 그다음에 ESS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치와의 그 각형 배터리 납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조금은 솔찬히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화요일 날. 요거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밖에 없어요. 월 1일은 휴장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LG전자 실적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 이게 궁금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남아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건 원전 때문에 간 거지만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수주를 받은 거는 가스 터빈 쪽이에요. 그러면 가스 터빈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가스 터빈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오늘 조정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조정이 나올 때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브. 많이 강조드렸던 건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BTS가 해외 순방 공연을 들어갔기 때문에요. 1분기 실적을 과연 잘 반영을 하고 2분기에는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지 요것도 IR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미국 이제 FOMC 발표가 있고 수요일이요.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남아있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퀄컴까지. 퀄컴은 좀 빼더라도요. 일단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M4 종목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 잘 나오는데 얘네한테 보셔야 되는 건 캐펙스 투자. 앞으로 투자 얼마나 더 할 건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들이 캐펙스 투자를 더 하면 더 할수록 어디로 가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옮겨가니까 요거를 보셔야 되고요. 다음 날에도 또 미국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을 올려놨는데 애플 있죠? 벌써 M5예요. 애플 있고 그다음에 샌디스크. 요즘에 낸드 플래시 쪽에서 굉장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샌디스크가 실제로 낸드 플래시를 얼마나 잘 팔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낸드 플래시를 진짜 잘 파는구나 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고, 캐터필라는 또 제가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도 말 그대로 요 현대건설기획이랑 똑같아요.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굴착기 뭐 요쪽에 대해서 주력이 돼 있는데 얘도 엔진입니다. 엔진을 어디다 쓴다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캐터필라 보시면 되고, 일라이릴리 머크는 역시나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뭐 요쪽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실적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당연히 실적 안 나온다고 잠정 실적 발표했죠. 네이버 실적 중요한데 살짝 1분기는 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 주가 엄청나게 신고가 쓰고 있는 삼성전기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PCB 기판이라든지 플립핏 BGA 기판 쪽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제가 강조드린 삼성중공업도 LNG라든지 FLNG 쪽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또 퍼포먼스 나는지 보셔야 되고, 크래프톤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린 크래프톤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대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합동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한미약품,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별표 쳐놓은 것들이 많은데 체크해 놓거나 이런 정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올라간 종목 수 한 70%, 떨어지는 게 30%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AI 캐펙스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좀 빨랐다면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좀 적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월요일날 좀 중요한 증시 일정이 있으면 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조금 시간이 오바됐는데 일단은 인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텔. 여러분들 인텔 하면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거.
예전에 우리 한 15년 전, 20년 전에 펜티엄이라고 하는 인텔 인사이드라고 하는 이 인텔의 펜티엄 컴퓨터 없으면은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펜티엄 1, 2, 3, 4까지 막 나오다가 그다음에 i3, 뭐 i5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인텔이 강력한 점이 뭐냐면 CPU입니다. CPU. 멘토님, CPU가 뭔데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GPU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뭐 구글의 TPU. 예. PU는 다 똑같은데 앞에 글자가 다 다르죠. 요거 보시면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약간 고성능 게임을 돌리는 그런 느낌이고 T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요소에 맞게 만든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의 CPU는 뭐냐면은 처리 속도입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AI가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 에이전트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AI는 딱 두 가지로 나뉜다. 학습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기서 추론의 영역이 있다. 근데 학습의 시장보다는 추론의 시장이 1000배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학습은 제가 뭐를 예를 들었나요? 딱 컴퓨터가 도서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책을 섭렵하는 게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추론은 뭐냐면 질문자에 맞게 내가 학습한 거를 그대로 꺼내가지고 제대로 100% 만족감 있게 꺼내는 게 추론입니다. 이 추론 시장이 훨씬 크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학습에 필요한 건 GPU였고요. 이제 추론에 필요한 건 CPU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 인텔이 결국에는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26년 만에 최고가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예, 우리나라 종목도 아닌데 제가 인텔을 왜 갖고 왔을까라는 거는 한 2분 뒤, 3분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U보다 CPU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맞죠? 왜? 이제는 학습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CPU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건 이제 인텔 주가인데 요건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비교 차트를 제가 만들어 온 건데 요 연한색이 엔비디아고요. 예, 요 검은색 진한 게 인텔입니다, 여러분들. 예, 주가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엔비디아건 인텔이건 되게 바닥에서 되게 기었어요. 내내 이렇게 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번 주에 엔비디아도 한 5%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는 새로운 게 많이 없어요. 예, GPU 잘 팔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인텔처럼 지금 폭등적으로 뭔가 기폭제가 되는 게 없다. 결국에는 지금 이 주가의 전체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이제는 CPU가 GPU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주가는 언제나 옳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제대로 나온 건데 보시면 2023년 정도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GPU였습니다. 이땐 학습이 필요했으니까. 이때 제일 잘 나갔던 건 엔비디아였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 넘어오죠. 예, 2024년도 말 그리고 2025년도 넘어오죠. 이때부터 야 그래픽 처리 장치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네. 공부한 걸 얻다가 기억을 시켜야지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확 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만이 엄청나게 튄 겁니다. 예, 일본의 샌디스크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2026년도 중반 넘어가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냐? CPU가 필요하구나. 왜? 보이세요? AI가 비서로 넘어가면서 추론의 형태로 넘어가니까 인텔, AMD들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엔비디아는 끝났고 이제는 인텔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요겁니다. LLM이라고 불리는 학습 영역에서는 GPU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짙은 녹색이 GPU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비서형 AI로 넘어오다 보니까 CPU가 엄청 올라갔죠. 달라요, 지금은 시장이. 그러면 자,
인텔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 기억나세요? GPU가 이렇게 있으면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여기 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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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이렇게 들어가서 한 키트로 만들어진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사진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GPU가 한 장 들어가면 HBM이 최소 6장 들어간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건데 인텔의 CPU도 똑같습니다. 인텔의 CPU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주변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HBM이 붙는 게 아니고 주변에 D램이 들어갑니다. D램. 예, D램이 없으면 CPU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D램의 최강자는 누굴까요? 예, 세계에서 최강자, 글로벌에서 최강자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HBM일 때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강자였고요. 이렇게 인텔이 뜨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또 간다라는 거예요. 왜? 메모리는 여전히 필요하니까. 메모리는 쭉 이어져요, 여러분들. 근데 D램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 근데 D램이 또 좋게 되면 결국엔 D램 공정도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후공정에 또 메인보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또 D램이 이어지다 보면 저장 공간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HBM보다 HBF, 낸드 플래시가 붙는 HBF까지 이어진다.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좋지만 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인텔의 횡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텔에 대해서 제가 좀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인텔이라는 종목도 엔비디아만큼 이런 식으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도 조금은 저렴한 상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코스피는 2% 넘게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1.7%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펴놓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도 거의 100점짜리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오전에 요 수급들이 좀 들어올 때 저는 이제 오전 개장 전부터 수급을 보다 보니까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9시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사실 이 분홍색이 매도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후루룩 사기 시작하더니 기관 쪽에서 먼저 끌어오더니 결국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완벽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3천억이 들어오고요. 금융투자에서 한 8,500억 들어온다는 건 약간 ETF 자금이다. ETF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요 선물, 요즘에 선물 수급이 중요한데 선물 수급은 어떤가요? 외국인들, 분홍색. 예, 계속해서 사고 있죠. 결국에는 윗방향으로 계속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전에 저는 이렇게 거는 줄이 딱 아직도 살아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7,000이 될지 아니면 7,500이 될지 뭐 8,000이 될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상승 추세를 이렇게 타고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기다렸다가 우연찮게 내 종목이 막 이렇게 품절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뿅 하고 올라왔으면 그거는 매도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섣불리 매도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매수를 해야 되냐. 근데 매수도 지금 우리가 현금 10에서 한 15%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계속해서 가져가세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지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에는 막혀 있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강세장이라고 주식으로 올인하시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네, 45,000원대 27%예요. 45,000원. 네, 근데 계속 6만 원대에서 네.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데 네. 이게 6월 뭐 IPO 전인가 그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증권지라서 연말까지 뭘까 좀 오래 좀 더 갖고 있어도 되는지 네. 목표가도 궁금해요. 일단은 미래에셋 증권은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받아봤었는데 예. 원래는 이제 저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저도 이게 스페이스 X 관련인지는 솔직히 몰랐고요. 그때 예. 당시에 제가 이제 막 매수 예. 포인트를 잡을 때가 이때 2만 원대였으니까 몰랐고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재료가 있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이 증권회사 중에서 가장 잘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 투자도 있는 것 같고 네. ETF도 잘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얘가 제일 특화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해외 투자예요, 해외 주식. 그러니까 해외 네. 주식하는 계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지주라고 하는 한국투자증권은 IPO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고객들, 그러니까 큰 손들을 잘 끌어와가지고 크게 갖고 노는데 얘는 이제 스페이스X를 제외하면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되게 특화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얘도 결론적으로 해외 주식을 잘하다 보니까 스페이스X라는 여기에 지분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에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약간 VIP 고객들한테는 또 스페이스X의 공모주 청약 기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더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좀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예, 얘는 지금 정말로 좀 냉철하게 말하면 다른 증권주들보다 2만 원이었는데 벌써 지금 6만 원대 넘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얘는 매수 포인트로 잡기에는 매력은 없는데 매도를 잡기에는 좀 섣부른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신규로 매수하시는 건 아니라 다행이고 또 저점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언제까지 봐야 되냐? 만약에 62,000원 라인을 딱 익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 라인까지 기다리세요. 이거는. 예. 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예, 그래서 62,000원 정도 종가로 터치하면 과감하게 그냥 매도를 하시고요. 거기 터치 네. 안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냅두세요. 스페이스X 상장되기 전까지. 예. 예, 아직 모멘텀은 살아 있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럼 이게 네. 그 6월 이후에 그 뭐 증권주로 계속 거잖아요. 계속 전망은. 네. 그럼 일부 입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끌고 가면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62,000원대에서 상황 보고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기다려보는 것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얘는 일단은 추세를 탔기 때문에 62,00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손절 라인이 아니라 익절 라인이겠죠. 익절 라인만 네네. 62,000원만 딱 지켜주신다면 이 종목은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희홀딩스요. 원익홀딩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500원에 9%요. 32,500원에 9%요. 5%? 9%. 아, 9%?
오늘 올라와서 또 고민되시겠다 이거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손실 보고 있다가 네. 본전만 팔아야지 했었거든요. 본전 근데 오늘도 많이 올라가시고 본전 왔는데 그러면 왜 안 파세요 이거? 지금 고민 중이어도 팔아야지. 얘 오늘 왜 올라가요? 저거 로봇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가 누군지 아세요? 예, 예. 로보티즈. 예, 예. 얘가 대장이에요. 네. 예, 시가총액은 레인보우보다는 좀 낮지만 얘 오늘 18%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레인보우 한번 볼까요? 예. 네. 얘도 10% 넘게 올라가고 얘도 11%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로봇주들이 이제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 한여름밤의 꿈처럼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까요? 모르겠어요. 보통은요. 네. 로봇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뭐 어떤 종목은 2%, 어떤 종목은 3% 올라가지만 보통 지금 웬만한 메이저 애들은 10%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하루 만에 끝날 테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원익홀딩스는 좀 홀딩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되게 사시고 지겨우셨잖아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시고 네. 나서 손해 봤잖아요. 이렇게. 네, 네. 2만 근데 5천까지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밑에 네. 보이세요? 요거. 예, 예. 예, 요때 예, 보고 거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죠. 근데 네. 요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얘가 쭉 밀렸는데 급등 나올 때 거래 들어왔다가 쭉 밀을 때도 거래가 없었죠. 이렇게. 네, 네. 예. 근데 오늘 저번 주에 어떻게 됐어요? 거래 뿅 하고 들어오죠. 네. 예. 그러면 이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아, 예. 그러니까 로봇 테마로 엮여서 좋고, 예. 그다음에 수급도 들어왔고, 사실은 원익홀딩스는 요때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한 번씩 통통 튀어주잖아요. 예. 이때는 네. 뭐 때문에 튀었냐면 반도체 때문에 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반도체 플러스 로봇을 둘 다 갖고 있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양방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홀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매물대 중요한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인 저는 4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 예. 아시겠죠? 네, 네. 네, 요거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만 4,500원에 네. 41%요. 41%? 네. 요거 주식 하신 지 좀 되셨죠? 그래도.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요거를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과거에는 뭐 떨어진 건 둘째 치더라도 요 횡보하는 자리에서 드라이브 한번 거신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맞죠? 왜냐면 얘는 요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24년도 주가 올라갈 때 메리트가 있었으니까. 네. 예, 아시죠? 얘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건 잘 우리나라 몰라요. 최초의 폐암약을 FDA에서 승인받은 친구입니다.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근데 얘가 주가가 저도 이 친구를 되게 조심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빠졌죠. 요때 2026년 들어와서. 네. 예, 그러다가 여기서 더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죠. 네. 근데 혹시 이 종목을 좀 오래 끌고 가실 계획이세요? 네. 그러면은 좀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물탈 단가 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물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종목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네. 얘가 렉나자 쪽에서 어쨌든 폐암 쪽에 FDA 승인도 받고 좋은데 지금 비중이 40%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나 20% 더 살 수 있어요라고 하셔도 이 20%를 그냥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로 사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쭉 슈팅 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유한양행이 현재 렉나자로 그 임상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임상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렉나자 그러니까 폐암 환자를 렉나자랑 이제 리브리반트랑 병용요법을 해서 환자한테 투여를 했는데 이게 참 재밌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 환자들이 아직도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얘네들의 병용요법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병용요법이라는 건 얘가 단독으로 렉나자를 투여하는 게 아니라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애하고 같이 병용요법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용요법은 한 번 맞으면 6시간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SC라고 아세요? SC 제형? 네, 알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거, 정맥 주사. 요거를 지금 또 임상 중이에요. 1분 만에 맞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런 게 통과가 된다면 얘는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왜 제가 추가 매수를 안 시키냐? 아직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지금 40%를 실어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얘를 50% 넘게 가져가기에는 저는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비중이 싫긴 했지만 들어가 있는 자리 나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병용요법이 해결이 되고 SC 제형까지도 결국에는 FDA 승인을 받는다면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그 폐하 환자분들이 좀 살아 계시고 임상 결과가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고 SC 제형도 지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뭐 FDA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가가 밀린 만큼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밀릴 것 같진 않지만 아직도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는 맞다.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기다리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CNC 인터내셔널. 요게 좀 중요한 자리에서 좀 들어 올리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기업 설명이 좀 많아지는데 자, 일단은 얘가 화장품이에요.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기업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볼게요. 보이시죠?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색조예요. 색조. CNC 인터내셔널은 뭐라고요? 색조입니다. 색조. 예.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CNC 인터내셔널은. 자, 왜 제가 색조를 강조드렸냐면 자, 볼게요. 자, 얘가 주가가 돌아서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돌아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다른 종목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달바 글로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애들 있죠. 오늘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주가 어때요? 쭉 뽑았죠. 네, 쭉 뽑았죠. 그 다음에 또 자주 얘기하는 친구가 APR 한번 볼게요. APR 어때요? 주가 떨어지질 않죠. 쭉 뽑았죠. 예, 그러면 다시 CNC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CNC는 CNC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뽑긴 뽑는데 이미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약간 돌려 세우는 느낌이죠. 왜 그러냐? 색조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화장품 강국은 맞아요. 화장품 공부를 제가 많이 시켜드리지만 우리나라가 강한 건요. 기초입니다. 기초. 스킨 로션 아시죠? 스킨 로션, 선크림, 미스트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사실은 색조 시장은요. 우리나라가 프랑스라든지 일본을 이기질 못해요. 왜냐면 색조가 되게 어려운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각국마다 그 여성분들의 피부 톤이 다르고요. 입술 톤이 다르고 눈썹 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색조, 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맞춰서 그 나라에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기업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화장품들 종목 중에선 사실은 저는 색조는 좀 피하셔라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잘하는 애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쉬운 투자죠.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한국콜마도 굉장히 주가를 뽑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주가를 뽑고 있는 건 걔네들은 기초, 선크림, 미스트 이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매력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인 건 얘는 일단은 주가 쭉 했다가 돌려 나오곤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나오니까. 숫자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을 때 저는 다른 화장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35,000원 본전 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PS 일렉트로닉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20%입니다. 5,000원에 20%. 요거 제가 상담 좀 많이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 요거 다시 올라올 거라 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 뭐 앞으로 네. 어떻게 좀 가져갈까 싶은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더 가능성은 많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원래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매도를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강력한 건 이거예요. 전력 증폭기. 이게 뭔지 아세요? 전력 증폭기가? 예. 이렇게 안테나 세워놓고요. 그 안테나에 전력을 엄청 세게 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일까요? 자율주행, 로봇 이런 데 다 쓰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PS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종목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을 때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른 분들을 제가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되냐? 지금 신고가잖아요, 시청자님. 정고점도 완전 너무 신고가 올라갔잖아요. 예. 예, 신고가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처지면 8,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좀 익절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뭐냐면 이렇게 거래 들어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가 엄청 그 전에 거래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파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못 정해드려요. 왜? 신고가니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퓨처캡이고요. 퓨처캠. 네, 22,500원이고요. 네. 50%요. 이거 고민 많으시겠는데, 퓨처캠? 예. 아이고. 이거 어떤 게 고민이세요? 이제 제 평단가 올 수 있는 건지. 네. 예. 이거는 일단은 반등 나오면 우리 좀 정리해 볼까요? 아, 그래요? 네, 반등은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네. 죽은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네. 사실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있었던 애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쭉 다시 미끄러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전립선 암 아시죠? 예. 네, 전립선 암 임상 3상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립선 쪽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면 위쪽으로 또 올라올 건데 지금은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홀딩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모멘텀은 있어요. 얘가 한번 올라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으로 올라온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이번에 쭉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는 지금 평단가 지금 비중이 또 많으시니까 평단가 근처 오면 여기서 비중 30%는 날려버리셔야 돼요. 아, 근처 오면은요? 올라오긴 할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인터플렉스인데 한 2달 전에 선생님하고 한번 통화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때 선생님께서 제가 7월 달까지 홀딩하면 15,000원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가능하다고 해갖고 아주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칭찬해 주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 네, 얼마에 몇 프로라고 하셨죠? 예, 12,000원대에 네. 70%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달까지 홀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원하는 가격은 15,000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월 달까지. 네. 그래서 이제 갤럭시 폴드 8도 지금 나올 거고 갤럭시 링 뭐 또 전장 쪽에 모멘텀은 좋은데 네. 우리 선생님 의견 좀 듣고 네. 예, 거기다 또 그 애플 폴더분에 또 그 EMR 방식도 맞아요. 채택된다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7월 달까지 15,000원이 가능한지 한번 네. 선생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아요, 이 종목. 제가 그때도 좋다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아주 선생님이 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제 의견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예.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더 잘 돼 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2, 3천 개 종목을 봐야 되니까 예. 한 종목을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시청자님의 얘기를 막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뭐 맞춰서 그게 아니라 그만큼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으면 그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셔도 돼요. 시청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내일 한 10% 떨어져요. 그럼 시청자 겁나세요 이거? 아니, 겁 안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정도로 예, 공부가 자- 돼 있으니까. 예, 나는 자신이- 얘에 대해서 공시도 맨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갤럭시 아까 뭐라고 하셨지? 폴드 8 나온다고요? 뭐 예, 폴드 예. 8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갤럭시 링도 어떻게 된다. 이런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왜 겁먹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겁은 안 먹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얘가 인터플렉스가 원래 말 그대로 플렉스 그러니까 FPCB 쪽에 되게 유명한데 링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접히는 핸드폰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이 기판이.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여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요 자리에서도 좋아 보이니까 그냥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5,000원 대신 이번에 오면은 여기가 제가 그때 15,000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딱 나와요. 딱 보면 15,000원이 매물대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요게 주봉인데요. 제가 딱 거드리면 시청자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매물대 이거 넘어가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예, 예. 그래서 15,000원 이번에 오면요. 그 자리에서는 한 20% 정도 아니면은 70%시니까 한 30% 예. 정도 수익을 꼭 챙기셔라. 네, 수익은 꼭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카카오뱅크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850원에 10%인데요. 네, 예, 이게 얼마 전에 쫙 한번 올라갔을 때 못 팔고 네. 그냥 계속 놔뒀더니 쭉 또 내려와가지고 네, 계속 횡보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이걸 좀 그냥 지금 매수가 근처거든요. 네, 거의 네, 네. 지금 그래서 이걸 그냥 팔고 그냥 다른 걸로 옮겨 탈까 지금 그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자리는 좋네요, 이거. 아, 네, 좋아요. 네. 그대로 가져가 보실까요, 이거? 왜냐하면 전고점까지는 저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지 마시라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얘가 뭐 하는 회사예요? 카카오뱅크가? 그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여가지고. 네, 스테이블 코인도 엮여 있는데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가 엮이는 건 카카오뱅크보단 카카오페이가 훨씬 더 세요. 네, 비교를 한번 드릴까요? 카카오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카오페이. 자, 얘는 주가가 훨씬 덜 밀리죠. 여기서 있다가 밀렸다가 물론 전쟁 때문에 좀 밀렸는데 다시 이렇게 쪼르륵 따라 올라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래량도 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터넷 뱅킹이라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성장 산업으로 보지 않는 게 일단 K뱅크도 상장되고 나서 쭈르륵 밀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인터넷 은행에서는 가장 센 거, 가장 대장은 카카오뱅크가 맞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종목을 딱 듣자마자 아이고 이거 고가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가에 그래도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보시고요. 올라가면은 이번에 3만 원짜리에서 매도하세요. 왜 이번에 또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살아 있어요 아직 이 친구는. 얼마 네. 전에도 근데 살짝 올라가다가 네. 딱 또 밀리더라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제가 왜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냐면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네. 이렇게 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3만 원짜리 오면은 수익 실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챔 업앤다운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뭐 종목들에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말도 못 드릴 만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정말 주도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다시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일주일에 이 시간에 항상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 항상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